지금 이 나라 전체가 가장 큰 분노를 느끼는 대상은 다름 아닌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 인물들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무거운 공기 속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한 경기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 전체가 부끄러운 실망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자부심도 없었고 끝까지 싸웠다는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선수들의 얼굴, 불편한 침묵, 그리고 팬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대표팀만이 남았죠. 일본 대표팀도 브라질에게 패하고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싸웠기 때문에 아쉬움을 샀습니다. 반면 우리는 분노와 실망 속에서 돌아왔어요. 혼란 속에서 패배했고 전술의 색깔도 책임감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조별리그 1승 2패, 승점 3점이라는 초라한 성적만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같은 스타들이 포진한 팀에서 이런 결과는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차가운 해명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팬들이 본 것은 통제력을 잃은 코칭 스태프와 이해할 수 없는 교체 결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논란투성이었던 감독 선임 과정으로 신뢰를 계속 무너뜨린 대한축구협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떠나는 방식은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책임을 인정했지만 팬들이 기다리던 핵심 질문에는 홍명보 감독의 연봉 문제는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연간 130만 달러를 받는 감독이 일본 감독보다 1.5배나 많은 돈을 받으면서도 이런 처참한 결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브라질전에서 먼저 앞서가며 아시아 팬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추가 시간에 실점에 패했지만 그들은 엘리트 그룹에 한 발 더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죠. 귀국한 일본 미디어는 패배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도 다음을 위한 교훈과 개선점을 논의했습니다. 반면 우리 대표팀의 귀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더 강해질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책임질 것인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분위기는 사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제대로 된 환영 행사도 없었습니다. 팬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미디어는 몰려들었으며 보안은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홍명보 감독과 협회 수뇌부에게 쏠렸죠. 이것은 단순한 귀국 장면이 아니라 한국 축구에 대한 사회 전체의 비공식 청문회 같았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솔직하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어디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죄송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코칭 스태프를 향한 의문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왜 선수들이 국민의 상처를 달래는 역할까지 해야 하는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가? 경기장 안에서도 불안한 신호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수 기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최적의 역할로 활용되지 못하고 김민재가 민감한 타이밍에 교체되는 등 이상한 결정들이 이어졌습니다. 팀이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수비적인 변화가 나오는 모습은 코칭 스태프가 흐름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증거였어요. 우리에게 수준 높은 선수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민재는 유럽 최고 수준에서 뛰고 있고 손흥민은 오랫동안 아시아를 대표해왔습니다. 이강인에게는 뛰어난 기술이 있고 황인범에게는 경기 조율 능력이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에게도 열정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개인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아는 분명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구조가 보이지 않을 때 스타가 많을수록 혼란은 더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경기장에서 시작된 분노는 곧 감독 선임 과정으로 옮겨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처음부터 합의된 분위기 속에서 선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보 명단부터 강화위원회의 역할까지 물음표가 따라붙었습니다. 정혜성의 사퇴, 이임생이 협상을 이어받은 과정, 협회 지도부의 책임까지 모든 것이 여론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면 실패의 책임을 선수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절차가 의심받기 시작하면 나쁜 결과는 모두 시스템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정몽규 회장도 태풍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홍명보 감독의 사퇴만이 아닙니다. 협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후보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클린스만 시절의 논란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왜 또다시 같은 악순환에 빠졌는지 명확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란 속 선임, 설득력 없는 경기력, 실패, 사과, 그리고 개혁 약속이라는 주기가 반복된다면 한 명의 감독 사퇴는 일시적인 압력 해소에 불과합니다. 이미 금이 간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파울로 벤투 시절과 비교하면 팬들의 아쉬움은 더욱 커집니다. 벤투 감독은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적어도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을 소유하려 하고 후방부터 경기를 만들려 했죠. 압박을 받아도 하나의 방식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팬들은 하나의 방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홍명보 체제에서는 월드컵이 끝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축구를 했는지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습 축구도 점유 축구도 명확하지 않았고 압박도 전환도 날카롭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문장들이나 약속이 아니라 누가 결정했는지, 누가 절차를 무시했는지, 누가 전문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의 책임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개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팬들의 분노는 대표팀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손흥민이 고통 속에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김민재나 젊은 선수들이 두려운 얼굴로 공항을 빠져나오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홍명보 감독이 사퇴했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떠난 뒤 한국 축구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한 명의 이름만 바꿀 것인가요? 아니면 공개된 전문 기준으로 감독 선임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 것인가요? 기술위원회가 종이 위에만 존재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진짜 독립성을 부여할 것인가요? 우리는 계속 월드컵 8강이라는 목표를 구호로만 외칠 것인가? 아니면 유소년 육성부터 데이터 분석, 훈련 표준화까지 근본부터 바꿀 것인가요? 2026년 월드컵은 우리 대표팀에게 끝났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몇 가지 세부 사항만 고치면 더 큰 꿈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더 무거운 과제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한국 축구는 벤치에 앉은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결정을 내리는 방식, 책임지는 방식, 팬들을 대하는 방식까지 모두 바꿔야 합니다. 이번 실패가 사과 한마디와 사퇴서 한 장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실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계기로 협회가 더 투명해지고 감독 선임 절차가 엄격해지며 대표팀이 분명한 철학으로 세워진다면 2026년은 진짜 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팬들은 이미 충분히 실망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약속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고개 숙이고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할 줄 아는 진정한 변화입니다.